네, 지금 국민의 의원, 그 의원총회장 보셨는데요. 원내대표 오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담화 이후에 어떠해야 된다, 우리 당이 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대표로 일어나서 한동훈 대표에게 대다수의 의원들이 질서 있는 퇴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당대표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원내대표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왜 들어와서 당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냐는 어떤 형식적인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방금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담화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의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바로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야,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좀 경어를 써달라, 존댓말을 써달라는 표현까지 서로 오갈 정도로 신경전이 벌어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역시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지금 당에서 탄핵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엄에는 모두 다 반대하는데 탄핵에 찬성하는 건 다르지 않냐, 당론을 따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1차 투표 때도 국민의힘이 그런 논리가 상당수였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을 정하지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론 차원에서 탄핵의 소나기를 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는 정략적 고려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당론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던 걸 방증하는 게, 사실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가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차후를 도모할 수 있는, 다른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그 탄핵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당론을 모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었고 지역구에서도 항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론을 가지고 참여냐 아니냐, 그다음에 표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좀 더 경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뭔가 입장이 정리되기보다는 당내 온도차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 본인의 입장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저희 MBC도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번 투표에는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적게는 뭐 3, 40명 뭐 이렇게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될지, 당론이 정해질지 이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지금 2파전인데 친윤계로는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비윤계로 꼽히는 김태호 의원도 이제 출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파가, 지금 사실상 계파를 빼고 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느 계파가 이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당론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느냐, 그리고 탄핵 찬반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상당히 어떤 방어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거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에게 이번에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국방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여사령관이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점검하면 되지, 서버를 점검할 거면 왜 통째로 들고 나오게 했는지가 지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어제 국회에서 개엄 이틀 전에 국회뿐 아니라 선관위 3곳, 그리고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이라는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그 민주당사도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이 아니라 병력을 침투하라고. 그래서 이 기관까지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던 건 단순하게 선관위의 서버를 걱정했기 때문에 점검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었던 정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알려진 검찰 수사 소식이 있는데요. 이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지난 10일에 특수본 조사를 받았습니다. 13시간 동안 받았는데 이 조사에서 이 비상계엄의 사전 징조를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님과 총선이 끝나고 만났는데 올해 여름에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다가 격해지다가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만류를 했는데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총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윤 대통령은 이 선관위 시스템의 보완이 아니라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까지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점검하라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말씀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또 직접 방금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려고 했고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정도로 이제 투입을 하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당시 지휘관들의 증언은 상당히 다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50명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는 김현태 707 특임 단장 그리고 이상현 전 1공수 특전 여당이 같이 들었다. 이 지시를 하달받았다라고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말처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갔다가 유혈 사태 없이 빠지는 정도의 지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일단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자택 그리고 특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요. 방첩사령부도 사흘 연속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목적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사전의 계엄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했는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 경찰, 검찰 뭐 이런 식으로 수사가 경쟁적으로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계엄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 증거들도 많이 나오면서 과연 오늘 대국민 담화를 했던 이 내용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논거가 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어떻게 지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거기서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서 모레 있을 2차 탄핵 소추안 투표 표결 여기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미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투표 참여를 의사를 밝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도 했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원내 지도부를 구성한다 해도 당론으로 과연 투표 참여 자체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반대 당론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루 종일 그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 저희가 좀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투표를 앞두고 오늘 충격적인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충격적인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어제까지 관측되던 전망하고 또 다르게 전국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큰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 기자가 말했지만 이 구체적으로 병력 투입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특히 이제 국회를 상대로 한 계엄이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윤 대통령은 병력이 투입된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밖에 불가했다. 국회를 진짜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주말을 택했지 평일에 했겠느냐. 그리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언론사에 대해서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또 국회에서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일종의 결과론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상민 전 장관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똑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유사한 내용이 있었던 예. 것 같기도 한데 더 디테일한,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종의 해명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도 했다고 하고요.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기도 했다. 일반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 간부급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기도 했다.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하되 이거는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의 비상조치, 그러니까 경계성 계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지시였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특수본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다시 소환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 한동훈 네. 대표는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이고 그 전에 이제 본인은 이번 투표에서는 우리가 당론으로서 찬성으로 가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을 비치고 있었는데 대국민 담화 내용을 듣고 나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수위가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네.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한동훈 대표의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일단 대통령이 즉각적인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했다. 대통령과 면담 이후에 대통령실과 협의 이후에 대통령실에 이제 대리인들을 보내서 협의를 했었죠. 야밤까지 대통령실 참모들과 그다음에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이 만나서 직접 협의를 했었고 그 협의 결과 그 다음날 발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수습책을 당에 일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즉각 일종의 공동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건 또 위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전국 수습책으로 임시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이 이진 후퇴와 그 사이에 당과 정이 공동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로서 조기 퇴진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놓은 것이 어제자로 2, 3월에 퇴진 그리고 4월에 예. 그렇죠. 내년 얘기입니다. 4월에 4월에 조기 대선을 대선, 치르겠다 이게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 설득의 대상인 대통령도 그리고 친윤계 내부 당내 의원들도 그 심지어 야당도 그리고 일부 이제 국민들도 이 안을 가지고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반발이 많았고요. 내부에서부터 거부를 당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차라리 탄핵이 나을 수 있다. 제대로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하고 이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밤 무렵부터 저희 MBC에게도 이번 표결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공식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선택지가 그 조기 퇴진안이 좌초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이 강한 어조에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야당을 공격하는 성명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더 확고하게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고 그리고 이제까지 당대표 패싱 논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로서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를 설득하는 데 얼마나 힘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의문이 있는데 지금 아까 의원총회 모습도 그런 갈등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실 친윤계 중진들이 언론을 통한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박 의견을 많이 내진 않았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국한됐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이 국한됐었는데 아예 의원총회에서 사실 내부 갈등을 그대로 노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탄핵 표결에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냐 아니냐가 향후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위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내부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모습을 노출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도 굉장히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대국민 담화를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뭐 야당들의 입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좀 비슷하게 거친 표현이 담긴 논평들도 많이 나왔고요. 일부 이제 야당에서는 뭐 상욕이 나온다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줄을 이뤘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보수 유튜버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정말로 제정신이냐 바로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런 야당 의원들의 입장문도 각각 SNS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초반부터 담화 앞부분부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아예 강도 높은 수위가 높은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선포 때 그 당일의 선포문도 사실은 저희가 정치적인 용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표현들이 가득했었는데요. 지금 이 역시 그때 반국가 집단, 그다음에 광란의 칼춤 이런 국헌 마비 이런 표현들은 사실 대화를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척결하겠다는 표현과 처단하겠다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인식에서 크게 달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들, 뭐 야당, 정치권에서도 판단을 할 텐데 이 국무위원 탄핵이 반복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 이것을 이제 대선 불복 행위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간첩법 개정에 비협조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간첩 3명이 군 보안시설들을 촬영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런데도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야당은 과연 지금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규탄했거든요. 이 부분은 일종의 이제 보수 안보 심리를 좀 자극하면서 본인의 이 계엄 선포 행위를 좀 옹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내란 수괴의 광기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방금 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들어가 있는 이제 취재 기자가 바로 이렇게 보고를 올린 건데요. 예. 김태호 의원은 이제 맞잡은 대통령과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치권의 반응들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들은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대국민 담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보통 담화를 할 때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좀 짧고 듣기 쉽게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의 내용은 거의 30분에 다다를 만큼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항변을 하는 듯한 뭔가 해명을 하는 듯한 이렇게 상당 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문구나 말투를 봤을 때는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동안은 집무실에 나오지 않고 계엄 사태 이후에는 이 내란 사태 이후에는 본인의 관저에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좀 출근을 하면서 아침부터 무슨 액션, 추가적인 행동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조현 기자는 어떤 얘기 덧붙이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대통령 담화 이후에 헌법학자분들에게 전화를 팀원들이 나눠서 좀 돌려봤는데요. 네. 헌법학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일단 내란죄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10분이라도 행위를 했으면 성립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잠시 들어가서 별 유혈 사태 없이 끝나고 나왔다 이런 말이 전혀 해석이 안 된다는 건 해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교수님은 정당 해산 심판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강한 의견을 좀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헌재의 판례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지금 여권 쪽에서 흘러나온 그 얘기를 보면은 네. 자진하야 없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 혹은 형사 소송의 절차를 밟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형사 소송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면 탄핵 심판이 멈춘 선례를 보고서 이런 전략을 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통상 3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헌재가 과연 넘어와서 사건이 접수됐을 때 심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한 분석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은 멈추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고려했을 때 심리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이 건이 넘어오게 되면 다른 것에 앞서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애둘러서 맞습니다. 밝히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모레 국회 표결에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네. 가결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의 서로 갑론을박을 보면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2차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 이제 이 건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고 3개월 정도, 빨라도 3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대응을 할 자세가 돼 있다.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한 거라고 저는 읽힙니다. 사실상 그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다고 좀 봐야겠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표결에 앞서서 또 대국민 여론전 그리고 여당 친윤계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좀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이 되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선까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서 대선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이번 주에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5월 안팎에 다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정치권도 유불리를 따지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의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까 이제 의원총회장을 퇴장을 하면서 더 이상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잠시 후에 대법원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죠. 입장을 냈네요. 내란 수괴, 망상장애 편집증 심한 헛소리를 했다. 정말 수위가 높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호평을 하고 있는 입장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5.18 단체도 입장을 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궤변이다. 그리고 분노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상국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야당이 이제 국회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공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도 과연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으면 모르겠는데 오늘의 발표를 봤을 때 한동훈 대표의 발표처럼 평가처럼 사실상 국회를 겨냥했다는 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대통령실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